서버의 핵심 부품인 CPU가 메인보드 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결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CPU와 메인보드 사이에서 수많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CPU 소켓입니다. 평소에는 CPU 아래에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부품이지만 CPU 소켓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는 아주 작은 금속 접점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접점들은 CPU와 메인보드 사이에서 전원과 각종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 접촉 특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금이 표면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접점들이 모인 CPU 소켓을 여러 개 한꺼번에 처리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판에서 분리한 다양한 CPU 소켓을 대상으로 직접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서버에서 분리된 여러 종류의 CPU 소켓입니다. 한 가지 규격만 따로 선별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정사각형 형태의 소켓부터 접점 면적이 넓고 크기도 상당히 큰 대형 소켓까지 다양한 형태가 한데 섞여 있습니다. CPU 소켓은 사용되는 CPU의 종류와 세대, 장비의 용도에 따라 크기와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CPU 소켓으로 분류되더라도 접점의 개수와 배열 방식이 서로 다르고 소켓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프레임의 무게, 접점에 사용된 금속의 종류, 금도금의 범위와 두께 역시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혼합 CPU 소켓의 총 중량은 약 0.53kg입니다. 이 무게에는 금속 접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접점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프레임과 각종 고정 구조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은 이 가운데 CPU와 접촉하는 미세한 금속 핀이나 접점 표면에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금은 상당히 적을 수 있지만 이처럼 작은 접점 하나하나에 존재하는 금을 분리하고 모아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것이 도시광산 공정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530g의 혼합 CPU 소켓을 모두 처리한 뒤 최종적으로 몇 g의 금이 회수되는지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오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금 추출 공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준비한 재료 가운데 비교적 자주 접하게 되는 두 가지 형태의 CPU 소켓을 따로 골라봤습니다. 왼쪽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정사각형 형태의 CPU 소켓이고 오른쪽은 왼쪽보다 크기가 훨씬 크며 접점의 수와 전체 접촉 면적도 넓은 대형 CPU 소켓입니다. 두 제품 모두 검은색 플라스틱 프레임 안쪽에 미세한 금속 접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소켓의 크기와 접점의 밀도, 외형적인 구조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CPU 소켓입니다. 접점 표면을 분석한 결과 금은 26.71%로 측정됐습니다. 함께 검출된 성분을 살펴보면 몰리브덴이 70.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티타늄이 1.69%, 철이 1.39%, 구리는 0.141%로 측정됐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대형 CPU 소켓의 접점 표면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금은 53.68%로 측정됐습니다. 구리는 31.62%, 니켈은 13.5%가 검출됐으며 이 밖에도 티타늄과 철, 코발트가 소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CPU 소켓에서 측정된 금 비율은 26.71%, 오른쪽 CPU 소켓은 53.68%. 두 결과의 차이는 약 26.97%포인트로 단순히 표면 분석값만 비교하면 오른쪽 대형 CPU 소켓에서 측정된 금 비율이 왼쪽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두 제품은 크기와 접점 배열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상당히 다른 구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분석 결과에 나타난 금 비율을 오늘 준비된 530g 전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 53.68%로 측정된 CPU 소켓이 있다고 해서 그 소켓 무게의 절반 이상이 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석기는 접점 표면의 X선을 조사해 해당 위치에서 검출되는 원소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CPU 소켓 전체 무게의 상당 부분은 금이 포함되지 않은 플라스틱 프레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속 접점 역시 내부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이나 니켈 등의 금속 위에 금이 매우 얇게 입혀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분석표의 금 수치는 금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측정된 표면에서의 상대적인 성분 구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의 무게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석 결과지에도 도금 제품일 가능성을 뜻하는 표시가 나타난 만큼 이번 결과는 어디까지나 두 CPU 소켓의 접점 표면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봐야 합니다. 이번 공정에서 확인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혼합 CPU 소켓 0.53kg에서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의 실제 무게입니다. 그리고 최종 금의 무게를 원재료 무게와 비교해 최종 회수율도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결과는 오늘 준비된 혼합 재료만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CPU 소켓의 종류와 구성 비율이 달라지면 같은 0.53kg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혼합 CPU 소켓의 실제 금 회수 사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CPU 소켓을 반응 용기 안으로 모두 옮겨준 뒤 본격적인 금 추출 공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 소켓이 담긴 반응 용기에 적당량의 물을 채워준 뒤 그 위로 질산을 천천히 투입합니다. 질산이 CPU 소켓의 금속 접점과 닿기 시작하면 곧바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CPU 소켓의 접점은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리와 니켈을 비롯한 여러 기초금속 위에 금이 얇게 도금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산 반응이 진행되면서 접점을 구성하고 있던 기초금속이 용액으로 녹아들고 그 위에 입혀져 있던 금도금층은 얇은 조각과 미세한 입자 형태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투명했던 용액도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청록색 빛깔로 변해갑니다. 이는 CPU 소켓 접점에 포함되어 있던 구리와 니켈 등 반응 가능한 금속 성분이 용액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응을 충분히 진행한 뒤 먼저 1차 반응이 끝난 용액을 여과지 위로 부어줍니다. 청록색 용액은 여과지 아래로 내려가고 접점에서 벗겨진 금도금 조각과 미세한 입자들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용액만 따라낸다고 해서 CPU 소켓에 있던 금 입자가 모두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CPU 소켓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자세히 보면 좁은 틈과 접점이 있던 자리 사이에 아직 작은 금 입자들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플라스틱 프레임을 바로 제거하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금까지 함께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 CPU 소켓과 플라스틱 프레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헹궈줍니다. 헹구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금 입자와 세척수 역시 앞서 사용한 여과지 위로 함께 부어 남아있는 금 성분을 최대한 회수합니다. 세척을 마친 CPU 소켓을 보면 우측에는 금도금 접점이 완전히 제거되고 플라스틱 프레임만 깨끗하게 남아있고 좌측에는 프레임 안쪽이나 접점이 있던 부분에 아직 금색 입자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CPU 소켓들은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CPU 소켓을 다시 옮기고 왕수를 투입해 반응을 진행합니다.
질산 공정에서는 주로 금도금층 아래의 기초금속을 제거해 금 입자를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왕수 공정에서는 남아있는 금 입자를 용액 안으로 직접 녹여내게 됩니다. 왕수가 CPU 소켓 안쪽까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반응을 이어갑니다. 반응이 끝난 뒤에는 금색 접점과 입자가 모두 사라지고 플라스틱 프레임만 남은 CPU 소켓을 모두 반응 용기 밖으로 건져냅니다. 꺼낸 CPU 소켓들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사이사이 남아있는 용액들을 모두 회수하고 모인 세척수는 다시 반응 용기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앞서 질산 반응 후 여과해 두었던 금 입자들을 처리할 차례입니다. 여과지 위에는 CPU 소켓에서 떨어져 나온 얇은 금도금 조각과 미세한 금 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은 잘라내고 금 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잘 잡아준 뒤 남아있는 CPU 소켓을 제거한 황수 반응 용기 안으로 여과지째 넣어줍니다. 여기서 플라스틱 프레임을 먼저 꺼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이 반응 용기 안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과지를 함께 넣게 되면 광수에 의해 풀어진 여과지 섬유가 CPU 소켓의 좁은 층과 프레임 사이사이에 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 입자가 제대로 용액과 접촉하지 못하고 이후 여과와 세척 과정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먼저 플라스틱 프레임을 모두 제거한 뒤 여과지와 금 입자만 황수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왕수 안에 들어간 여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과지 안에 모여있던 금도금 조각과 금 입자도 왕수와 직접 접촉하면서 서서히 용액 속으로 녹아듭니다. 육안으로는 이미 금 입자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여과지 섬유나 반응 용기 안쪽에 미세한 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을 서둘러 끝내지 않고 금 입자가 용액 안으로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응을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질산 처리 후 따로 여과해둔 금 입자와 CPU 소켓 안쪽에 남아있던 금 성분을 하나의 왕수 용액 안에 모두 모아 처리하게 됩니다. 금 입자가 충분히 녹아들었다면 왕수 반응을 마치고 다시 여과를 진행합니다. 반응 용기 안의 용액을 새로운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줍니다. 금이 녹아있는 용액은 여과지 아래로 내려가고 풀어진 여과지 섬유와 반응하지 않은 잔여물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용액만 내려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잔여물 사이사이를 여러 차례 세척합니다. 여과와 세척을 마치면 아래쪽에 정리된 용액을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현재 용액 속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금 성분이 이온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먼저 요소를 투입해 용액 안에 남아있는 잔류 반응을 조절해줍니다. 요소 투입이 끝난 뒤에는 환원제를 넣어줍니다. 환원제가 들어가면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 성분이 다시 고체 형태의 미세한 입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용액 전체가 탁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갈색 빛의 금 입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응집제를 투입해 작게 흩어져 있는 금 입자들이 서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환원 직후의 금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용액 속을 오랫동안 떠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원제와 응집제를 투입한 뒤에는 입자들이 충분히 뭉치고 반응 용기 바닥에 안정적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긴 시간을 두고 기다려줍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응 용기 위쪽의 용액은 비교적 맑아지고 바닥에는 갈색 빛의 금 입자들이 한데 모여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여과를 진행합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맑은 상층액부터 여과지 위로 조심스럽게 따라줍니다. 상층액을 먼저 제거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금 입자가 불필요하게 흩어지는 것을 줄이고 입자들을 더욱 안정적으로 여과지 위에 모을 수 있습니다. 상층액이 대부분 내려간 뒤에는 오늘 공정을 통해 회수된 갈색 빛의 금 입자들을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줍니다. 여과지 위에 남은 금 입자들이 넓게 흩어지지 않도록 물줄기를 이용해 입자들을 여과지 한쪽으로 모아줍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강한 물줄기를 사용하기보다는 금 입자가 튀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약한 물줄기로 천천히 작업을 진행합니다. 최종 여과가 끝나면 금 입자가 묻어있지 않은 여과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금 입자가 모여있는 부분만 한 대에 모은 뒤 손으로 가볍게 눌러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합니다. 이 상태의 금 입자는 아직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용융을 진행할 수 없어 금 입자가 담긴 여과지를 화구 위에 놓인 도가니에 올려 천천히 건조를 시작합니다. 열이 가해지면 금 입자를 감싸고 있던 여과지는 점차 탄화되고 젖어있던 금 입자에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진한 갈색을 띠던 금 입자들이 건조가 진행될수록 보다 연하고 밝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건조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용융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약한 불로 도가니 안쪽의 잔여 수분과 탄화물을 정리하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불의 세기를 점차 높여줍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루 형태로 흩어져 있던 금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고 작은 입자들이 하나둘 합쳐지면서 점차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모여듭니다. 모든 입자가 충분히 녹고 표면이 매끄러운 액체 상태가 되면 용융된 금속을 준비된 주조틀에 부어줍니다. 주조틀 안에서 형태를 잡은 결과물을 꺼낸 뒤 물에 잠시 담가 열을 식혀주면 혼합 CPU 소켓 0.53kg에서 시작된 금 추출 공정의 최종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표면 분석에서는 CPU 소켓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다른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류가 섞여 있던 이번 혼합 CPU 소켓에서는 최종적으로 몇 그램의 금이 회수됐을까요? 이제 완성된 결과물의 무게와 성분 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재료 0.53kg에서 시작된 오늘의 금 추출 공정. 저울에 올려 확인한 최종 무게는 9.36g입니다. 0.53kg의 혼합 CPU 소켓에서 총 9.36g의 금속 결과물이 회수됐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프레임 안에 들어있던 미세한 접점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의 무게만으로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금이 회수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용융된 결과물 안에 금 외에 다른 금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분석기에 올려 성분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금은 99.968%, 구리는 0.032%로 측정됐습니다. 금이 99.9%를 넘어선 매우 높은 순도의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최종 결과물 9.36g에 분석된 금순도 99.968%를 적용하면 실제 금의 양은 약 9.357g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구리의 양은 약 0.003g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준비한 원재료와 비교했을 때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사용한 혼합 CPU 소켓은 약 0.53kg, 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530g입니다. 여기에서 최종 결과물 9.36g이 회수됐기 때문에 원재료 무게 대비 최종 결과물의 중량 비율은 약 1.77%입니다. 순도 99.968%를 반영한 실제 금 9.357g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중량 비율은 약 1.77%로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77%는 오늘 투입한 CPU 소켓 전체 무게와 최종 회수된 금의 무게를 단순 비교한 중량 수율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원재료 중량 대비 실제로 얻어진 금의 양을 보여주는 중량 기준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결과를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조금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혼합 CPU 소켓 0.53kg에서 9.36g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의 CPU 소켓이 1kg 준비됐다고 가정하면 약 17.66g의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수치를 모든 CPU 소켓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여러 제조사와 여러 규격의 CPU 소켓이 함께 섞인 혼합 배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kg당 약 17.66g이라는 수치는 CPU 소켓 전체에 적용되는 고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늘 처리한 혼합 CPU 소켓 0.53kg의 결과를 단순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공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표적인 두 종류의 CPU 소켓을 골라 접점 표면을 분석해봤습니다. 왼쪽 CPU 소켓에서는 금이 26.71%로 측정됐고 오른쪽 대형 CPU 소켓에서는 금이 53.68%로 측정됐습니다. 측정된 금 비율만 비교하면 두 제품 사이에 약 2배 가까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설명했듯이 이 수치는 CPU 소켓 전체의 금 함량이 아니라 분석기가 조사한 일부 접점 표면의 성분값입니다. 따라서 공정 전 측정된 26.71%와 53.68%를 원재료 530g에 직접 적용해서 예상 금량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실제 추출 결과에서도 표면 분석값과 전체 회수량은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 분석은 금도금이 존재하는지, 측정한 접점에 어떤 금속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CPU 소켓 전체에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의 양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전체 구조와 접점의 무게, 도금층의 면적과 두께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정확한 결과는 전체 재료를 실제 공정으로 처리한 뒤 최종 결과물의 무게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CPU 소켓을 봤을 때는 검은색 플라스틱 프레임과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접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점들을 분리하고 흩어져 있던 금 성분을 하나씩 모아내면 결국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물로 돌아옵니다. 오늘 얻은 9.36g의 금은 공정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CPU 소켓의 수많은 접점 위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너무 얇고 작은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자원입니다. 그 안에 어떤 금속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가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선별한 뒤 적절한 공정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회수하는 것. 이것이 도시광산이 가진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이 CPU 소켓 안에 존재하는 금의 구조와 실제 회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스크랩 속에 어떤 유가금속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실제 공정을 거쳤을 때 얼마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이 진행하는 다양한 도시광산 현장과 금 추출 결과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